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최후의 롯데 타이거즈 선수 정성훈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이브 기록으로 최초로 선구에 가입한 선수 애니콜, 임창용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6월 30일에 태어난 임창용 선수는 광주 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95년 롯데 타이거즈와 계약하였습니다. 4시즌 동안 고향팀의 마운드를 지킨 그는 1998 시즌 후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트레이드 대상이 된 선수 중 한 명이 양준혁 선수였습니다. 임창용 선수는 이후 9시즌간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를 지켰는데요. 2007 시즌 종료 후 일본 프로야구의 야쿠르트 스왈로즈로 이적하였습니다. 5시즌 후 그는 방출되며 KBO 리그로 돌아온 듯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진출을 선언하며 시카고 컵스와 계약하였습니다. 시즌 내내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하고 시즌 막판 확장 로스터를 통해 잠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공을 던졌지만 2014년 3월에 방출되고 다시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왔습니다. 2시즌 동안 삼성 라이온즈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켰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방출되었는데요. 2016 시즌 전 고향팀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하며 다시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트레이드된 지 17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그리고 3시즌 동안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2018 시즌 후 방출당한 그에게 더 이상 손을 내미는 구단은 없었고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임창용 선수는 커리어 대부분을 구원투수로 활약했는데요. 30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시즌이 6번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가 왜 창용 불패라고 불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승 이상을 거둔 시즌도 5번이나 됐는데요. 이를 통해 그가 선발이나 구원 어디서든 자신의 몫을 하는 투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97 시즌부터 1999 시즌까지 3시즌 연속으로 그는 100이닝 이상을 투구했는데 이때 그는 단 한 번의 선발 등판도 없었습니다. 불펜 투수가 100이닝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혹사인데 그걸 3년 연속으로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혹사를 당했는지 알 수 있죠. 이때 그는 규정 이닝을 채우면서 2.33, 1.89, 2.14라는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요. 이쯤 되면 그가 철인이었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괜히 애니콜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이닝이 다소 줄었지만 30세이브에 1.5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2001 시즌부터는 3시즌간 선발 투수로 활약했는데요. 10승 이상씩은 기록했지만 평균 자책점이 3점대에 머물렀습니다. 불펜 투수로 워낙 압도적이라 그렇지 선발 투수 임창용 선수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다 2004 시즌에 불펜 투수로 복귀하자마자 귀신같이 36세이브와 2.0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창용 불패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2004 시즌 종료 후 해외 진출을 추진했지만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았고 이때까지의 혹사로 인한 데미지가 한 번에 폭발하며 2005 시즌에는 부진한 데다가 토미존 수술까지 받으며 최악의 한 해를 보냈고 2006 시즌 막판에 겨우 복귀하였습니다. 잠시 해외 리그로 진출했던 그는 해외에서 복귀한 첫해 30세이브를 거두었지만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 다음 시즌에는 다시 평균 자책점을 2점대까지 낮추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복귀 후에는 그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받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진작 이런 관리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KBO 리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준 덕에 그는 통산 100승과 200세이브를 모두 기록한 2명 중 한 명이 되었는데요. 다른 한 명은 노송, 김용수 선수입니다. 그가 기록한 258세이브는 KBO 리그 통산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주로 불펜 투수로 활동했음에도 1725.2이닝이나 투구했다는 점을 통해 그의 철인적인 면모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웨이트보다는 스트레칭 위주의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비결일까요? 비율 스탯도 준수한데요. 일단 조정 평균 자책점부터가 평균을 아득히 상회합니다. 거기에 그는 제구력도 준수했고 삼진도 잘 잡는 선수였습니다. 통산 승리 기여도가 54.70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그가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들이 그가 왜 애니콜, 창용불패라 불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MVP나 골든글러브를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하필 그가 마운드에서 맹활약을 보여준 시기는 타석에서 치열한 홈런 경쟁이 펼쳐지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마운드에서는 선발 투수들의 강세가 이어지며 그는 골든글러브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올스타에는 9번이나 선정되었는데요. 30세이브를 기록하였던 2000 시즌에 선정되지 않은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때도 선정되었다면 8시즌 연속으로 선정되는 것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승 반지는 6개나 받았는데요. 그는 롯데 타이거즈의 마지막 우승을 경험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현역 생활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2006 시즌의 우승 반지는 조금 극적이었는데요. 직전에 토미존 수술을 하며 시즌 내내 재활을 했지만 시즌 막판 복귀하며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었고 우승 반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 시즌에는 행가리 투수가 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에는 6번이나 선발되었는데요. 그는 올림픽 동메달 1개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3개를 받았습니다. 특급 불펜 투수답게 세이브 1위에 4번이나 올랐으며 1999 시즌에는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순수 구원 투수가 규정이닝까지 채우며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다는 점이 지금 보면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거기에 1997에서 1999 시즌에 3시즌 연속으로 피안타율 1위에 올랐는데 이때 그가 가장 심한 혹사를 당했음을 고려하면 그의 구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임창용 선수는 대한민국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한미일 통산 300세이브를 기록하며 선구회의 회원이 되었는데요. 이는 세이브 기록을 입회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 선수 중 통산 300세이브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바로 임창용 선수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2022년 프로야구 40주년 레전드 올스타 40인에도 선정되었는데요. 여러 논란으로 인해 그만 시상식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그는 KBO 리그 최연소 구원왕과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데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해당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의 구위와 멘탈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연소 기록뿐 아니라 최고령 기록들도 보유 중인데요. 그는 KBO 리그 최고령 세이브 기록과 한국 시리즈 최고령 출장 기록을 보유 중입니다. 최연소 기록을 세울 만큼 어린 시절부터 혹사를 당했음에도 거의 20년을 더 활약하여 최고령 기록을 세운 그의 모습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KBO 리그에서 오래 활약한 만큼 그는 통산 경기수와 승리 기여도에서 각각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세이브를 제외하고는 전부 7위인 점이 재미있네요. 잭팟이 양상되는 건 기분 탓이겠죠? 또한 그는 해태 기아 타이거즈 통산 세이브 순위에서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비율 스탯 쌓기에 유리한 구원 투수이다 보니 비율 스탯 순위는 훨씬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1위에 오른 기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1위에는 넘사벽인 무등산 폭격기 천동열 선수가 있으니 2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기준으로 하면 다승과 세이브 모두 5손가락 안에 들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승수를 거둔 선수들은 전부 선발 투수로 오랜 시간 활동했음을 고려하면 구원 투수 중에서는 그가 1등인 셈입니다. 거기에 그보다 더 많은 세이브를 기록한 오종환 선수 역시도 전문 마무리 투수였으니 중무리 혹은 전천후 투수 중에서 1위 기록은 그가 남긴 셈입니다. 일단 전문 선발 투수가 아님에도 통산 이닝 5위에 오른 것부터가 범상치 않죠? 이처럼 그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투수였습니다. 4구 1위를 기록한 점도 흥미롭네요. 여기서도 비율 스탯은 상위권이었는데요. 4위에 오른 9이닝당 출루 허용률과 볼넷분의 삼진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그는 포스트 시즌 통산 세이브 3위, 한국 시리즈 통산 세이브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999 시즌은 임창용 선수에게 잊지 못할 한 해일 텐데요. 이때 그는 무려 6개 부문에서 삼성 라이온즈 단일 시즌 1위에 올랐습니다. 저렇게 많은 경기에 등판하고도 이렇게 훌륭한 비율 스탯을 기록했으니 감독이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겠죠? 여담으로 경기수 1위 기록은 이면준 선수와 동률인데요. 이면준 선수는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로 71경기에 등판하는 동안 42.1이닝 소화에 그쳤지만 임창용 선수는 무려 138.2이닝을 기록하며 규정이닝을 넘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혹사를 당하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겼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1997 시즌 임창용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 3세이브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해태 기아 타이거즈 단일 포스트 시즌 세이브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에서 모두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켜준 덕에 해태 타이거즈는 통산 9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했음에도 임창용 선수의 등번호 37번은 영국을 번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2개 구단에서 활약한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 논란으로 인해 영국을 번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창용 선수는 현역 시절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요. 간통사건부터 도박사건, 세금 문제, 거기에 사기 문제까지 발생하며 그를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2015 시즌에 도박 사건으로 은퇴할 위기를 겪었음에도 2022년에 다시금 도박 문제가 발생하며 그가 야구계로 복귀할 가능성도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는 2022년 KBO 40주년 레전드 40인 올스타에 선정되었지만 그들 중 유일하게 시상식이 열리지 않으며 사실상 야구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때 리그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던 투수의 초라한 말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니콜, 임창용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3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이브 1위에만 4번 오르며 점수를 확보한 덕에 블랙잉크에선 24점을 받으며 9위에 올랐습니다. 매 시즌 리그에서도 이럴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였던 만큼 그레잉크에선 147점을 받으며 블랙잉크와 마찬가지로 9위에 올랐습니다. 훌륭한 통산 성적을 남긴 덕분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선 45점을 받으며 12위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과 전성기 시절을 보여준 임팩트, 그리고 훌륭한 통산 성적 덕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선 219점을 받으며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47.51을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명예전당 통계만 보더라도 그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와 명예전당 모니터 모두 기준점을 넘긴 선수였으며 통산 성적 역시도 다승과 세이브 각각 반으로 나눈다 해도 명예전당에 입성으로 될 수준의 성적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1위 기록보다는 2위에 오른 기록들이 많았는데요. 1위에 오른 선수들이 말도 안 되는 선수들임을 고려하면 그가 정말 훌륭한 성적을 남겼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혹사를 극복하면서 남겼으니 스토리까지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역 시절부터 몰고 온 여러 논란들이 그의 입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약 입성할 경우 어느 모자를 쓸지도 정말 고민이었겠지만 이제는 의미 없는 고민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임창용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LG 트윈스의 암흑기를 지탱한 투수 봉이사, 봉중근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